뇌종양 수술적 치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종양이란 엄밀한 의미에서는 뇌종양은 뇌 안에 그 뇌조직 자체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 뇌를 싸고 있는 막과 혹은 뇌하수체 혹은 폐에서 전이된 뇌에서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전이된 종양까지 통칭해서 두개강 뇌종양, 그래서 뇌종양을 일컫기도 합니다. 근데 뇌종양 또 두 가지로 나누면 뇌에서 생긴 종양과 2차성 종양, 이거는 주로 이제 암이 폐암이나 유방암 쪽에서 뇌로 전이를 많이 되기 때문에 2차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뇌종양의 발생 원인은 사실은 이건 학생들한테 가리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몸에는 종양 억제, 우리 누구나 다 정상이 있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아래 발생 기전이 나오지만 그런 원인에 의해서 소실이 되거나 혹은 멀쩡한 게 온코진이 발현이 되거나 하는데, 이 발현이 되는 이유는 자연 발생적으로 그 염색체의 소실이나 DNA 복제, 복구 과정에 결함이 생기거나 혹은 돌연변이의 유발물질, 방사선, 화학물질, 바이러스 등이 오는데, 사실은 제가 이것도 원인이지만 근자에 들어와서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스트레스, 우리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한 그 암이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환자들한테 항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되면은 이 스트레스가 감소되면서 면역 기능도 항진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생 빈도는 전신에 발생하는 중에 5, 10%뿐이 아니지만, 그러나 전 연령층에서 세 번째 많이 발생하는 종양이고, 소아의 경우는 단연 가장 많은 뇌종양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아 연령층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인구는 10만 명당 5 내지 16인데 아마 암 환자가 늘면서 요즘은 더 이거 과거 기록이고 훨씬 더 빈도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1만 명이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항상 종양하면 저는 뇌암이에요,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묻는데, 뇌종양에서 다 암은 아니죠. 양성종양은 제거되면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제거되면은 뇌에 전혀 침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재발한 지 10년, 20년 돼도 재발 안 하는, 발생이 되고 나서 재발 안 하고 잘 지내죠. 그러나 악성종양은 그 종양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양을 다 제거한다. 이 환자도 제가 아주 이쁘게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재발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악성종양은 재발을 잘하죠. 뇌종양의 특성은, 이건 학생들은 족보기도 하는데, 사실은 뇌종양은 다른 종양하고 달라서,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머리에 작은 종양이라도 뇌압 상승을, 두개강 뇌압 상승을 나타내서 주로 두통과, 구토, 시야장애 이런 여러 가지 그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뇌종양은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인데, 발생 위치에 따라서는 뇌간의 종양이 양성이 있어도 그건 악성으로 임상적으로 수술할 수 없는 부위라면 악성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아까 경계가 뚜렷지 않아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뇌종양 안에는 사실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물질이 들어오면은 우리는 간에서 독성이 다 빠져나가는데, 뇌는 독성이 들어오면 뇌로 침투를 못하게 BBB, 그러니까 브레인 블러드 베리어, 그러니까 뇌 혈관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독성이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BBB가 있는데, 이게 장점도 되는데 만약 머릿속에 문제가 생기면 항암제를 투여해도 BBB 때문에 차단이 돼요. 그래서 뇌종양은 그러기에 수술적 치료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이 뇌종양은 종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뇌척수액의 흐름이 우리 몸에는 하루에 한 400cc 정도가 이렇게 순환이 되는데, 종양이 그 순환기를 막으면 머리 물이 차는 수두증이 생겨서
실제로 우리 저 입원 환자 중에도 뇌종양 환자 중에 수술은 잘 됐는데 수두증으로 고생해서 얼마 전에도 수술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이거는 이제 또 장점, 이제 마지막은 장점인데, 다른 장기는 뭐 정말 폐암이나 유방암은 전신을 막 퍼지는데, 뇌종양은 뇌 안에서 주로 있지, 바깥으로 뭐 드물게는 빠지지만 전이 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제가 맡은 게 수술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양성은 뭐 수술만 해도 완치되고, 그 다음에 수술은 그 조직을 채취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야 돼서, 우리가 손자병법에 적을 알아야 적을 퇴치할 수 있다고 했듯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죠. 또한 그 수술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따가 제 증례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운동신경을 눌러서 마비가 있는 환자를 그냥 놔두면 그냥 뭐 다른 보조요법을 해서 종양이 안전한 걸 성공한 건 아니죠. 증상을 완화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 종양은 두개강 내에서는 뇌압을 높이기 때문에 뇌압이 높아지면 심한 두통, 구토를 많이 고생하게 되기 때문에 종양을 제거함으로써 이런 증상들이 완화되죠. 또한 아울러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게 또 수술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환자를 다 수술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아주 전형적인 것이 배아세포종, 저미노마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렇게 종양 커도 이 항암제나 방사선으로 뭐 완전히 깜짝같이 이분 이 환자 그 수술은 안 했는데 이렇게 완전히 완치가 되어갖고 지금까지도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입을 분비하는 뇌하수체 종양,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시신경이 압박돼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의 경우는 프로락틴 100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인데 그 저기 팔로데리라는 브로모크립틴 억제제를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양이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이렇게 또 엄청난 종양이 뇌관 전체에 있어서 어디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수술하면 심한 장애를 남는데, 이분은 얘는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저기 조직 검사 없이 방사선 치료만 해. 대개가 종양은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내려지고 해서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수술의 종류는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하나하나씩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시상이라는 부위는 굉장히 위험한 부위예요. 이걸 잘못 건드리면 1mm, 2mm만 손상을 받아도 환자가 의식이 없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조직 검사를 통해서 내시경을 하든 기능을 이용하든 여러 가지 스테레오탁식 프레임을 사용하든 조직을 채취해서 정확한 그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죠. 개두술, 이거는 제가 저기 뭐예요, 이 모식도인데, 제가 상당히 한 3, 40년 전에 신경외과 학계지에 나온 모식도인데, 석기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있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제가 사진은 제가 안 올려놨는데, 이런 식으로 긁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거 2개월 열려면 한 6시간 아마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해봤는데 스컬을 가지고 환자 수술하면서 한번 칼로 한번 긁어봤어요. 근데 뭐 한 10분 긁어도 전혀 그냥 흠집만 나지 2개월 그만큼 단단합니다. 근데 이분들은 돌로서 이걸 다 일일이 갈아서 이렇게 석기 시대에 개도술을 했고 그 중에는 살아남은 환자들도 실제로 이 2개월에 힐링이 된 그런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은 흔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구들이고요. 요즘 뭐 전기톱으로 이렇게 잘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종양이 너무나 깊고 위험한 경우는 완전 적출이 운동신경 근처면은 이렇게 종양이 있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마비가 올 수 있다면 좀 일부는 남겨두고 다른 치료를 하는 게 부분 적출이고요. 이렇게
엄청난 큰 종양이지만 이런 경우는 양성이고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뭐 진짜 이 사람 수술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완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완전 적출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두증 물이 차는 경우 이렇게 호수를 관을 껴서 배에다 심어주면 물이 유통이 돼서 그걸 션트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실이 큰 환자인데 션트수술 뇌실과 복막강 벤트리클 페리토니얼 션트라고 합니다. 해는 이제 애들한테서 배까지 간을 가져가서 뇌실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전에는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애가 물만 빠지면 잘 걷고 말도 잘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는 이제 그 뇌에다가 그 항암 치료할 목적으로 관을 하나 심어 넣어서 꾸준하게 매번 뇌에다 천자를 하지 않고 구멍을 안 뚫고 하게 오마이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고 기저부 수술 사실은 그 신경외과 뭐 하이라이트라면 하이라이트랄까 굉장히 어려운 분야죠. 그래서 뭐 알다시피 신경외과 요즘 젊은 사람들 신경외과를 잘 안 하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뇌종양을 수술하는 분야가 보니까 요번에 그 전국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체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몇 명 나오는데 하여튼 나오는데 뇌종양을 저기 전공하는 펠로우가 그 아산에만 몇 명 있고 요번에 올해 뽑은 사람 딴 연대나 서울대 다 뇌종양을 안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깊이 이 분야가 뇌종양에 대해서 향후에 머리 아프면 여러분들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 가서 한번 수술 받아야 될지도 모를 그런 세월이 되는데 어쨌건 기저부 수술은 예전에는 제가 아주대 20여 년 전에는 이런 수술하면 보통 12시간씩 수술 그 뼈를 갈아내고 종양을 수술하는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사양길이고 또한 또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임재준 교수는 또 내시경을 하면서 아주 깊은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이따가 강의도 나오겠지만 이제 그런 이제 기법도 이제 개발이 돼서 많이 환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자충 안면마비 청력 소실된 환자인데 이렇게 개도수를 그당 2개 접근법이라 해서 아마 그 당시 제가 한 10시간 이상 수술했던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오래 하다가 경험이 생기니까 그게 크게 열지 않고 뒤쪽에 기저부에 있지만 이거를 눈썹으로 해서 눈썹 수술을 사용해 갖고 종양을 제거를 했죠.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소개해 주시게 되는. 예, 말씀을 드리죠. 이 아까 그렇게 큰 종양이었는데 일반적으로 뇌기저부 수술 테크닉을 사용했으면 12시간 이상은 아마 수술했을 텐데 일단 뼈를 작게 자르니까 수술 시간도 짧고 더 중요한 거는 뇌를 건드리지 않고 안 건드리는 거 아니지만 뇌를 견인을 덜 합니다. 그래서 뇌에 손상을 덜 줘서 이후가 훨씬 더 좋고 물론 이제 작은 공간에서 하니까 번거롭고 어느 정도의 이제 숙달 기간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제가 이거 한 20여 년 시작을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된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요즘은 귀찮은 거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귀찮은 게 아니라 익혀놓으면 굉장히 편한데 아직은 그게 제가 학회에서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발표할 때마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좀 안타깝죠. 이렇게 14살짜리 애인데 2개 인두종이라 해서 뭐 엄청나죠. 이게 보면은. 근데 이것도 눈썹 수술을 통해서 완전 적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뇌의 사실 중심부에 있는 눈이나 이제 앞쪽이 있는데, 혹은 이게 다 앞쪽이 있는 데인데, 이런 쪽은 편측, 양측, 이게 교과서에 있는 접근법이에요. 혹은 테리오나리에서 옆으로, 축도 옆으로 들어가는 접근법이 있는데, 그리고 뒤쪽에 있을 때는 이제 뒤로 들어가고. 근데 저는 이 모든 치료를 눈썹으로,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눈썹으로 통해서 수술함으로써 좀 더 환자를 좀 빨리, 그리고 예후가 그러니까는 뇌 데미지 적게 하는 수술 기법을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서 제가 예전엔 뭐 상당히 이건 뭐 의학적인 용어지만 어쨌건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위에 있는 종양들을 앞쪽으로 이렇게 저기 눈썹으로 통해서 해서,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학회에서 논문을 학술지에다, 외국 학술지에 제출했는데, 우리 임재 선생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는데 몇 년 동안 완전히 이거 퇴짜 맞다가 드디어는 좋은 논문에 저널 오브 뉴로온콜로지에 실리고, 그 후부터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거는 뭐 코로 하는 뇌하수체 종양 수술은 이따가 임재 선생 강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큰 종양을 TSA죠, 트랜스페럴 어프로치로 다 종양을 제거하고, 이렇게 뭐 엄청 어떻게 누구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실명이 거의 되기 직전에 오셔서 수술로서 실명을 다시 광명 찾은 환자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에는 아주 이 방사선 수술에서 감마 나이프, 노발리스, 사이버 나이프 있는데, 저희 병원에 아주 좋은 노발리스 기구가 들어와서 예전에 감마 나이프, 요즘도 감마 나이프는 이제 개발이 돼서 머리에 고정은 안 하지만 저희는 머리에 핀을 안 받고 마스크만 사용해서 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물속에 빠져 있는 환자 꺼낼 생각 않고, 꺼내면 식물인간이 될까 뭘까 걱정하고 망설이다 보면 그 삶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건지고 보자. 당신 이거 안 하면 죽는다 해서 환자가 수술을 결심하고 수술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아마 이 수술 전에 그 혈전 색전술하고 완전 절제하고, 이 환자도 아마 12시간 이상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불행히도 안면신경이 절단이 됐어요. 종양 속에 파묻혀 있어서 안면 마비가 와서 할 수 없이 한 달 후에 안면 접합 수술 시행했고, 그리고 작년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종양 재발 없이 환자는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면서 더 저기 부인이 저한테 감사한 거는, 저는 수술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백이 있어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아주 독실한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자기가 그렇게 교회 가자도 안 갔던 자기 남편이 교회를 너무 열심히 다녀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서 저도 가슴이 아주 뜨거워졌던 일이 한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 환자도 모 병원, 다 제가 얘기하는 다 빅5 병원인데, 수술 이게 그 3차 신경통이 있었는데, 여기 서복시달로 한번 50%도 잘 못 제거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도 안 돼서 제거했더니 점점 커지면서 증상이 나타나니까 수술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의사가 얘기를 안 하는 게 양성자 치료하자 그래서 양성자 치료했는데 점점 커졌어요. 근데 환자 여기도 이제 수술에 대한 굉장히 좀 그 서전이 좀 됐든 빨리 강력하게 얘기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환자 이렇게 키우고, 환자는 심한 통증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저를 찾아와서 수술을 받고, 이때는 이 환자는 요즘은 저는 다 눈썹으로 하니까 눈썹 수술해서 환자는 지금까지 재발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이 환자도 뭐 시간이 없어 하여튼 비슷한 환자, 시력이 떨어지는 환자인데 위험하다고 감마 나이프도 위험하고 지켜보자고 했는데, 지켜보다가 16개월 만에 종양이 2배로 커지고 거의 실명 직전에 찾아와서 수술해서 맨 처음에는 이렇게 뇌경색도 와서 고생했지만은
지금 수술 12년째 재발 없이 마비도 없이 방사선 치료 없이 잘 지내고 있죠. 이게 이제 하여튼 폐암 환자인데 이런 상태로 모대하게 가까운 근처에 대학병원에 왔는데 거기 의사가 이거 당시 폐암인데 어차피 완치는 안 된다. 수술하면 3 내지 6개월은 살 수 있는데 마비는 안 풀린다. 이 환자가 심하게 절고 왔어요. 쩔뚝쩔뚝 지팡이 없으면 못 걸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사람이 내가 수술해서 마비도 안 풀리고 뭐 6개월 더 살 거면 나 수술 안 한다고 집에 있다가 혼수 상태로 우리 응급실로 이 근처에 사셨나 봐요. 와서 사진을 보니까 뭐 2배 이상 뭐 이렇게 커지고 환자는 의식이 없고, 그래서 가족들을 내가 협박까지 하면서 이게 뭐하냐 이러고 협박하고 해서 수술했고, 뭐 수술 완치가 아니라 완전 절제하고 마비도 풀려서 걸어서 나갔습니다. 물론 뭐 그 후에 어떻게 된지 이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저한테 팔로업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어쨌건 제가 그래서 이제 의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나 환자들한테 얘기하고 똑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은 높은 스트레스 이어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 그랬죠. 낙관성을 뭉개고 창의성을 억누른다. 창의성 없으면 혁신도 없고, 혁신 없으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의사들한테 하는 결론입니다. 환자 보호자들에게 너무 부정적인 강조하지 말아달라. 긍정적인 좋은 면을 생각하면 환자도 긍정의 마음을 갖고 수술에 임하게 되면은 훨씬 예후도 좋다는 거는 저는 실제로 4, 50년간 환자를 보면서 느낀 저희 치료 철학입니다. 신경교정 뭐 이런 거는 이제 팜플렛을 보시고요. 시간상 이렇게, 근데 불행하게도 뇌종양 중에 가장 많은 게 신경교정이에요. 다른 뇌수막종이면 뭐 수술하면 완치되는데 뭐 완치가 안 되는 신경교정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도 뭐 악성 교모세포종, 이게 저등급하고 저기 고등급이 있는데 악성이 교모세포종, 역행성 성상세포종 이래서, 근데 이게 더 빈도가 많아서 환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수술뿐만 아니라 면역치료나 유전자치료 같은 것을 임상을 연구해서 이걸 극복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요. 저등급은 사실은 뭐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수술도 용이하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술을 안 하는 배경은 수술을 위험하다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하고 나면 마비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안 하니까 병도 안 들고. 그리고 자기는 의사가 아닌 정상인으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이지 안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국에서 데이터인데 어느 병원 2가지 병원이죠. 한 병원은 보면 저처럼 무조건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사람. 근데 한 병원은 그냥 지켜보다 증상이 나빠질 때 수술하는 분. 보니까 이 예후가 빨리 수술한 그룹이 안 한 그룹보다 훨씬 오래 살고 있어요. 지켜보는 데는 평균 생존이 5.8년인데, 빨리 수술한 그룹은 계속 살고 있어요. 아직 통계가 없을 정도로. 이건 외국 통계고요. 뭐 저등급이나 고등급은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완전 적출했을 때 5년 생존율이 59%지만 부분 적출은 0%, 5년 살 확률이 0%예요. 저등급일지라도. 그리고 남은 용적이 없을 때는 재발이 제로인데 10cc 이상 남아 있으면 거의 반이 재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많이 뛸수록 다 좋다는 거고요. 시간상 생략 이것도 비슷한. 그러니까 어느 메이오 클리닉이 굉장히 유명한 대학병원이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부분 적출보다는 완전 적출이 훨씬 더 예후가 좋다는 거고, 보세요. 이것도 기막히잖아요. 100% 제거하는 거하고 90% 하는 거 차이도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많은 종양을 제거하려고 여러 가지 수술 기법을 개발하고 했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전에 제가 외국 학회에 갔을 때 문헌들인데 모든 문헌들이 다 수술을 했을 때 예후가 완전 적출했을 때 예후가 좋다는 걸 다 문헌 보고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유전자 검사 시대, 우리가 유전자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도 IDH, MGMT 메틸레이션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 오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유전자라도 오래 완전 제거할 경우 예후가 좋다는 거. 근데 사실 상당 부분 그 타 병원에서들 수술 위험한 부위라고 상당 부분 남겨갖고 와서 문제가 돼서 저한테 찾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답답해. 그렇게 종양이 큰 상태에서 종양 방사선을 치료하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요인이고요. 이거 뭐 생략하고, 그래서 종양을 완전 절제하는 건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예후가 좋다는 거죠. 악성으로 변할 가능성도. 어떤 환자는 지켜보다 악성으로 변한 케이스도 있어요. 이따가 케이스 봐줄게. 이렇게 저등급에 아주 한가운데 있지만 이놈은 완전히 종양이 잘 제거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뭐 지금 전도사가 돼서 아주 잘 지내고 있는 친구고요. 이분이 그래요. 이분이 모 대학병원, 유명한 A 대학병원 아시겠죠? 이게 뭐 운동신경 근처라고 지켜봐자고 6년을 지켰는데 종양이 전혀 안 자라니까 환자도 해피했고, 환자가 아닌 상태로 사니까 해피했는데 7년째 경기를 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조형 증강이 되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거기서 수술하자니까 그때서야 이제 못 믿겠다고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완전 제거하고 7년째 재발 없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분도 운이 좋은 거지. 만약에 악성이 됐을 때 조금만 늦었어도 그건 이제 끝이지. 운동신경이 없으니까 완전 제거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켜본다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죠. 그다음 수술하는데 뭐 내비게이션도 하고 모니터링, 운동신경 모니터링하고 해서 이렇게 이 환자를 그렇게 수술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차변 저등급에서도 가능한 뛸 수 있으면 뛰어라. 이게 저희 목표고요. 악성 종양도 거의 똑같습니다. 침투에 들어가지만 가능한 많이 뛰어라. 그래서 이게 최근에 나온 그 문헌을 보니까 교모세포 종은 하루에 놀랍게도 1.4%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갖다가 지켜본다는 건 뭐 사실은 환자한테 그 굉장히 나쁜 소식이죠. 왜 그러면 다들 종양을 적출을 안 하냐? 왜냐면 이 경계가 뚫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못하면 운동신경이나 이런 데 마비 올 수 있고, 출혈이 생길 수 있고, 부종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왜 부종이 어떤 데 많이 생기냐? 깊은 부위 큰 종양, 뭐 이런 완전히 들뛰었을 때 또 부종도 많이 생깁니다. 또 아까 얘기했듯이 기저 부위 있을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들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치료 원칙은 하여튼 경기를 멈추게 하고 뇌압 조절하고 수술적으로 제거하고 보조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아까하고 비슷한 얘기에서 생략하고요. 수술해야 하는 경우, 종양의 신경압박 증상을 유발시키는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종양을 제거함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경우, 깊은 부위에 있더라도 종양을 깊은 부위에 따라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어프로치가 가능하면 해줘야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만 악성으로 변하기, 아까 봤죠. 악성으로 변하지, 양성인데. 그 다음에 환자 상태가 나이 많아도 우리가 KPS 스코어라고 해서 환자 상태를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데 무조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80 이상 넘은 환자들도 수술합니다. 환자 상태만 괜찮다면. 나이가 꼭 절대 그 컨트라인디케이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MRI 도움으로 이제 종양을 완전 절제할 경우 예후가 부분 절제보다는 이렇게 많이 훨씬 예후가 좋다는 거. 악성 종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90% 양성 종양에서 마찬가지로 악성 종양의 수조자도 99%하고 90%하고 차이는 있다는 거예요. 완전 그럼 어떻게 제거할 거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죠. 내비게이션 요즘은 없는 병원이 없죠. 표지자, 이건 제가 개발한 수술 기법이고, 모니터링하고, 또 저희 병원에는 제가 오면서 수술 중에 찍는 CT까지 있어서 중간중간에 얼마큼 남았는지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MRI 그래서 찍을 수 있고, 또 각성 수술함으로써 치료가 돼서 수술 전에 미리 운동신경 지나가는 걸 보게 되죠. 이 환자도 그 큰 대학에서 우리 대학병원 그 5개 중에 하나에서 수술 못합니다. 시상이 있고 운동신경이 지나가서 위험합니다. 했을 때 저는 그러면 운동신경 회로를 한번 보자 했더니 회로를 보니까
회로 접근했지 침범은 안 됐어요. 보통은 밖에 수술하면 이거 다 망가지만 그러면 회로를 피해서 안으로 수술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안으로 수술했어요. 안으로 다 제거됐고 환자 마비 없죠. 그러니까는 정확한 그 종양의 위치와 운동신경의 관계를 파악만 잘 할 수 있다면 종양을 남들이 얘기하듯이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소노, 초음파로 위치 조절을 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신경이 어디 있는지를 모니터링도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거기를 피해서 수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콜로모스 달걀처럼 달걀을 어떻게 세우냐, 어렵지만 깨서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기법인데, 그냥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별거 아닌데 이 표지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환자도 사실 지금 제가 봐도 끔찍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내가 수술할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딴 데서 물론 수술 못 한다고 했던 환자지만, 저는 표지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완전 절제가 됐고 마비도 없이 종양을 절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표지자가 없으면 아마 이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게 수술 중에 마비가 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마비면 더 이상 멈추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수술 장치입니다. 수술 중에 아까 얘기한 CT를 촬영해서 다 쪘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럼 다시 수술 중이니까 또 거기를 더 제거하면 되죠. 그래서 수술 후에 완전 절제가 가능했죠. 이 환자의 경우 이렇게 완전 수술로 했고, 그 다음에 요즘은 글리오란 형광물질을 사용해서 수술 중에 이게 표지자를 이렇게 삽입하나요? 수술 중에 표지를 삽입해서 경계에다 놓고 이 뇌를 열어서 그냥 보면 안 보이는데 이거 형광물질을 놓고 특수 현미경으로 보면은 일반 현미경은 안 보입니다. 이렇게 빨갛게 종양이 보여서 남아있는 종양을 절제하게 되고, 다 띄었나 보는데 다시 그 현미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오란을 써서 이렇게 종양을 완전 절제가 가능합니다. 이제 신경교정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데도 제가 수술로서 완벽하게, 제가 봐도 수술 무지 잘했는데 환자 수술 좋았는데 이게 완치된 게 아니고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들이 이때도 어려운 수술을 또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뇌에 다 퍼져 있어 이미. 그래서 손도 못 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신경 교정은 암만 수술을 잘 돼도 후에 그런 보조 치료가 잘 안 되면은 환자를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신경 교정은 이렇게 완전 제거 불가능하고, 항암제가 비비비 때문에 어렵고, 방사선도 많이 쪼이면 다 죽지만 사람도 죽기 때문에 많이 쪼일 수 없다는 게 가장 문제점이죠. 완전 적출은 이렇게 완전 적출이 가능하고요. 수술이 좋은 적응증이 아닌 건 전신마취 견딜 수 없다면, 생명을 위협하는 종양이라 하더라도 생명 연장이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수술을 하고서 한 3개월 정도 살 거면 저는 수술 안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족들이 정말 원하면 할 수 있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연장식에서 이따 하더라도 수술 상태가 별로 안 좋을 경우, 그 다음에 여명이 6개월 이상 안 되는 경우, 가족들이 치료된 의지가 없을 경우, 경제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경우도 하나의 고려는 대상이 되지만 절대적인 금기는 아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사회사건을 통해서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죠. 이런 보조적인 치료가 있고요. 하여튼 이렇게 보조적인, 이거는 이제 면역 치료했던 케이스로 올해 아까 이따 나올 거고, 수술 중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이렇게 해서 수술하고 교모세포 중인데 17년 이렇게 잘 지내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거의 슬라이드 되는데, 항상 저는 감사를 하고, 실제로 환자도 감사하고 저도 감사하고 하다 보면은 그 환자들한테 예우가 좋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상 감사를 외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김유신 박사가 쓴 글인데, 성가대원들한테 피 검사를 했더니 일반인보다 NK-셀프가 1000배는 높다고 해서 성가들이 항상 감사의 성가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어쨌건 감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늘상 하면서 환자들한테 어려운 병이지만
우리 의사는 의사나로 최선을 다하지만 또한 감사를 하면서 하면은 환자들이 예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악성 종양 거의 죽어가는 환자들 다루지만 제가 그 남보다 성적이 사실은 상당히 좋아요. 예후가 좋은 이유는 수술을 잘해서도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것보다는 긍정의 마음과 환자하고 동화가 돼서 환자하고 나하고 같이 병원 가고 가족들하고 같이 병을 싸워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